국민댄조는 댄스와 체조의 합성어입니다. 체조와 케겔 운동을 결합한 것을 댄조라고 합니다. 댄조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케겔 운동을 한번 간단하게 하나 둘 셋 쪼이고 하나 둘 셋 쪼이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입학 정년기를 여아의 경우 1년 앞당기자. 그러면 서로 매력을 느껴서 출산율이 제고될 거다. 정말 딸 가진 엄마로서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뭐 연구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진정한 대책인지 참. 자,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저출산 대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몇 가지 최근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또는 어떤 연구기관에서 이런 제언 이런 걸 했는데 이걸 보고 반분들이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런 반응이 많던데요. 우선 첫 번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역대급 저출산에 이런 대책까지 나왔다. 일단 이게 한 서울시 의원이 이제 주도적으로 해서 이게 이루어진 건데 출산 장려 댄조요? 댄스 체조의 약자랍니다. 근데 저 뒤에 보시면 뭐 따라해요 써 있고 뭐 쪼이고 이렇게 있고요. 보면 출산 장려 국민 댄조 이렇게 되잖아요. 댄스 체조. 이게 뭐 케겔 운동하고 체조를 뭐 결합을 한 거란데 이게 행사가 있어요. 저런 운동이었답니다. 저게 저출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 뒤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는 저출산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뭔가를 내세운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요. 이게 한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에서 여학생 1년 조기 입학이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저출산에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대요. 남성이 여성보다 발달이 느리니까 여성들은 조금 일찍 학교를 가도 뭐 비슷하다 발달 상태가. 이게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댄조가 어떤 면에서는 출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요즘은 난산율도 높잖아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서 병원도 막 다니는 분도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이렇게 케겔 운동을 겸해서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녀노소 안 가리고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받게 됐습니다. 시에서 내놓은 정책 중에 정관 보건수술 지원 정책 이거 좀 납득하기 어렵고 쪼이고 댄스 캠페인 하자는 이게 국민을 또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죠? 이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이게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박찬원 교수님. 일단 아까 이거 뭐 댄조라고 부르는 거 있었어요. 네. 아니 뭐 그 운동이 몸에는 도움이 되겠죠. 건강에는. 그런데 이게 저출산과 연관이 있다? 이거 쉽게 납득은 안 가는데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저출산 그런데 임신과 출산의 의지가 있어야 그것도 효과를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제는 그겁니다. 그렇죠. 근데 임신과 출산의 의지는 있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고령화가 돼서 중년 부부들이 아이는 갖고 싶은데 불임 부부들에게는 이게 조금 언발의 오줌식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출산의 핵심은요. 제가 최근에 1학년들 교양 수업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결혼할 의지가 있느냐, 결혼할 의사가 있느냐. 10명 중에 7명이 아니 교수님 혼자 살기도 벅찬데 무슨 결혼이에요. 결혼 안 하겠다라는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결혼, 출산, 임신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는데 이 운동이 무슨 저출산 효과 대책이 되겠습니까? 저 국민 댄조를 한들. 아니 결혼을 안 하고 임신을 안 하고 출산할 의지가 없어요 지금 20대가. 그런데 케겔 운동 시키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죠. 답답할 뿐입니다. 아니 분명히 저희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저기에 왜 출산 장려라는 명분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요. 최수영 평론가. 여학생 1년 조기 입학. 이건 연구소에서 또 보고서 형태에서 약간 조언으로 나온 건데 이것도 논란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면 국책연구기관이에요.
국책연구기관은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공식 기관이라는 얘기인데 여기 아무리 이제 그 연구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지만 아니 남아의 발달 속도가 느려서 여아가 일찍 가서 나중에 매력도를 높여서 결혼을 시키면 된다? 남자가 는다는 일단 편견이 있죠. 여성을 그럼 출산의 도구로 하면 뭡니까? 여성의 교육권은 없나요? 출산의 도구로 하면 보는 이런 편협한 시각에다가 게다가 저는 여기에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출산만 된다면 뭐든 희생해도 된다. 너희들은 모두 다 희생해도 돼. 이렇게 만능주의로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책연구기관이면 보다 더 과학적이고 근거도 여기 또 근거도 없어요. 남녀 사이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연구는 왜 했고 이걸 또 국책연구기관은 왜 발표했고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 타당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공감이 될 때 비로소 정책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저렇게 말하자면 시류에 편승하는 저런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 저는 좀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워낙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아니 이거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옵니까?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근데 더 있습니다 지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일단 서울시가 있고요. 하나는 대구시네요. 서울시는 이게 정관보건지원금 1억 원 편성했답니다. 인당 최대 100만 원. 그러니까 수술 받으신 분 다시 보건 수술이 있잖아요. 이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대구는요. 이게 뭡니까? 뭐가 선착순 무료 배포인데 정자 진단기 무료 배포랍니다. 대구 남성 4천 명에게 1억 9천, 한 2억 가까이 들었네요. 안지성 변호사, 혹시 저런 정책 보시면은 나도 아이를 좀 가질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일단은 정관 수술을 했다는 것 자체가 강한 의지, 결단으로 제가 한 건데 그거를 저 돈 받자고 다시 또 복구시킨다는 건 엄두가 안 날 것 같고요. 이 지금 일단은 스마트 자가정자 진단기 여기서 사실 이거 대구에서 나온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가령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출산에 대한 욕구가 좀 더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걸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가운데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아까 박찬욱 교수님께서 결혼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냥 혼자 산다. 그러니 결혼도 생각을 안 하니 출산은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생각에.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이라는 얘기는 그동안 참 많이 나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이제 이 민주노동연구원 이게 이 민주당 산하인가요? 지금 거기에 이제 민주노동연구원 이렇게 어떤 연구 기관에서 나온 건데 지금 작년에 서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20대 청년이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축을 하는데 그 저축 금액을 설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저축을 매년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적용했을 때 집을 사려면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86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20대잖아요, 20대. 그럼 최소한 20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86년 더 하면 100살이 넘어야 집을 갚는 겁니다, 지금. 물론 저축 가능액이 1,300만 원 설정했는데 일단 박상현 교수님 이게 어떻게 나오는 수치입니까? 그러니까 20대 평균 소득을 갖다가 4,100만 원으로 잡고 여기서 지출하는 금액 2,100만 원을 빼면 나머지를 다 저축한다고 쳤을 때 굉장히 아껴 쓰는 거네. 그렇죠. 그랬을 때 1년 저축 가능액이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를 계속 저축을 한다. 네, 그거를 진짜로 숨만 쉬고 저축을 하면 현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평균 12억이니까 이거 모으려면 80년 걸린다. 86년. 이런 계산인데 이게 10년 전에는 한 40년 걸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많이 집값이 오른 거군요. 기간이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못 사는데 결혼은 왜 어떻게 할 것이며 임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출산은 엄두도 못 내는 거죠. 물론 저기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대, 30대 되면 이제 급여가 오르고 저축 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 20대를 딱 가정해놓고 보니까 저 상황에서 집을 서울의 아파트를 하나 장만할 때까지 그것도 평균적인 가격의 아파트를 장만할 때까지 100살이 넘어야지 가능하다. 이런 계산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게 많은 이유지만 여기에 큰 이유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지금 입학을 뭘 빨리 시키고 무슨 운동을 하고 뭘 지원해준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지금 그 집값 등등등 진짜 이유를 갖고 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니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